안녕하세요. 송샘 배구 정석 송샘입니다. 약 6개월 동안 활동을 못하겠고요. 그 점 대해서 구독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이나 사이나 또 부모님이나 아이나 학생들이나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요. 이겨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또한 교사로서 학교가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주부터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송샘 배구 정석 구독자님들의 또 체육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배구 역사와 배구 기술을 재밌게 쉽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재밌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배구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은 배구 기원, 배구 역사와 두 번째는 배구 용어, 세 번째는 배구 포지션을 정확한 명칭과 포지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구는 1895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홀리옥시에 있는 멀리건 구간이 윌리엄 모건이죠. 윌리엄 모건이 관하였고요. 과격한 농구보다는 좀 더 유연한 게임이 없나 남녀노소가 같이 적당한 운동으로서 다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걸 고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적 운동으로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상황에서 배구 초기 명칭은 민토넷으로 불렸으며 테니스의 힌트를 얻고 테니스를 네트를 놓고 경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테니스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운드에서 치고 또 공중에 있는 발리로 커트하고 그게 테니스거든요. 그런데 하스테드가 볼을 이렇게 네트 위로 넘겨보니까 그것을 좀 더 배구로 상환하자 해서 그게 공중에 떠 있다는 건 발리 아닙니까? 발리. 공중에 떠 있는 상황에서, 즉 땅에 데드가 안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배구로 하면 됐구나. 발리, 볼. 그래서 발리볼이라는 명칭이 그때 생겨났고요. 직장인 레크레이션 활동에도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배구는 1990년 캐나다와 1905년 쿠바, 1922년 IMCA 선수권 대회가 공인대회로 맨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요. 또 1946년 프랑스 파리의 주축으로 소련,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등 여기 14개국이 참가한 국제 배구 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배구 탄생과 국내 성룡은 1910년 우리나라에 처음 배구를 보급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IMCA의 운동부와 유년부 고문으로 내한한 반하트 씨가 청년 회원들에게 배구 경기를 소개 주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제일 고보의 체육교사인 스기하라, 저같이 체육교사하면서 또 배구협회 이사도 하고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등관임을 하는데 고등관임 뜻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관리 등급이라 합니다. 관리 등급. 판임관 2로 모두 8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를 고등관임으로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기하라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배구협회에 이렇게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두 가지의 설이 또 거의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 의해서 IMCA에서 하는 것도 했지만 스기하라가 또
학생을 가르치면서 배구를 저변학대를 크게 했다고 그런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는 저도 배구를 했지만 그냥 IMCA 반학 그렇게 했구나 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하라도 하나씩도 강주 그러니까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큰 이바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잡고자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설명드렸고요. 1922년에서 이 30년 시기는요, 강습회를 통한 빠른 배구, 그러니까 강습회 통한 배구의 빠른 보급이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성생 배구 정책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매년 배구 직무 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똑같이 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1940년부터 1950년 성장기 배구라고 합니다. 8.15 조국 강복은 우리나라의 절반에 그쳐 큰 활력과 희망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여파로 체육계도 마찬가지 체육인들, 재경 체육인들이 교독청량화 중심으로 해서 대한체육회 전신을 할 수 있는 조선체육회를 발족하면서 조선체육의 재건을 혼심 힘을 썼는데 이 시기가 1940년, 50년입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체육인들 다시 모여서 조선체육회를 다시 만들자. 그 시기가 1940년, 50년입니다. 1960년대는 1964년 우리가 올림픽을 참가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1965년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체육계에 이때 서강이 피치기 시작했죠. 적극적인 국가에서 체육을 살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이때 펴왔습니다. 그 펴와서 체육회관이 준공이 되고 국가적 보조에 힘입어 1965년 말에 그 완공을 보이게 됐습니다. 큰 틀이 됐죠. 저희도 집이 있어야지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또 후손이 있고 체육계도 체육회관이 있어야지 체육회 임원이 있고 체육회에 또 활동하는 직원이 있고 또 그 관장하는 그 직무도 있고 선수도 있고 이렇게 1960년대, 65년에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체육계 전반적인 분위기로 배구에도 영향을 미쳐 배구가 구인제에서 6인제로 넘어가는 전화기적 진동 속에 초등학교부터 실업 이르기까지 배구인이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요. 이 시기는 알고군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축구하고요. 씨름, 배구를 하더라고요. 동네에 막 경기를 하는데 엄청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1970년도는 특히 1970년대는 배구는 세계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 그 전과 후로 보면 배구 70년 사상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 한국기라고도 합니다. 여자 배구는 구기 종목 사상 최초입니다. 구기 사상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하였고요. 남자는 서구의 장식벽을 허물고 세계 사이입니다. 세계 사이를 하는 쾌거를 맛보는 한 해고요. 국민과 한호와 계절 속의 전국의 배구 여기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프로 배구, 여자 배구 같이요. 엄청 인기가 폭발하였습니다. 1980년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큰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 대회, 그러니까 체육 스포츠 대회로 처음으로 큰 대회를 메이저 경기를 하죠. 메이저 아시안 게임에 그다음 2년 후에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 유치함으로써 우리 국내 스포츠 환경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가 비인기 종목이든 인기 종목이든 그 종목 자체가 커졌고 활성화도 됐고 인구도 많아졌고 저변 확대도 커지고 어느 날에 스포츠 프로 스포츠나 또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종목이 이 서울 올림픽에 인하여 이렇게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현대 배구는 9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뭐 세미 프로 배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팀도 생기고 또 활성화되고 저희가 프로 배구가 활성화되기가 한 10년 정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 발생하는 계기가 케이블 채널, 이렇게 종합 편성 채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그 정도에서 풀어 줌으로써 그 스포츠 채널도 많이 생기고 종합 편성 채널을 하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에서 KBS 뭐 스포츠가 독과점으로 배구만 무조건 배구만 틀어주는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건 항상 노출이 계속 되면 관심이 없어도 관심 있게 봐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KBS 스포츠 채널이 정말 배구 발전에 프로 배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스포츠 마케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프로 배구가 활성화됐고 특히 전년도부터는 여자 배구 활성화가 엄청 현재 남자 배구 프로 배구를 앞서갈 정도로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구를 보면요, 5대5 농구 프로 경기도 있지만 3대3 경기도 있죠. 배구도 마찬가지로 비치 발리볼이라고 2명이서 하고 수 있고 3명이서 할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2명이 합니다. 2대2. 코트는 좁아지고 하는데 해외 모래사장에서 그러니까 유럽이 뭐 미국이나 브라질 뭐 이런 유럽 쪽 있죠. 거기는 비치에서는 무조건 비치 발리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치 발리볼이 정식적 IOC 승인 받아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고요. 크게 뭐 아시안 게임, 막 올림픽은 못 나가지만 아시안 게임 나가도 좋은 성적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각광을 못 받지만 농구 3대3 경기도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치 발리볼도 한 10년이면 엄청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구 기원, 배구 역사, 우리나라에 또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그런 역사를 오늘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배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보고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참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송샘 배구 정석, 송샘 자체도 배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구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